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산림치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산림치유 도시 도전에 나섭니다. 가을 날씨 속에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교실과 전면 시행되는 유아 보육 통합에 필요한 교육 전문직이 증원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숲을 찾아 면역력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산림치유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숲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돼 있지요. 이런 가운데 진천군이 국제적인 산림치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잔잔한 바람을 가르며 깊은 숲속으로 올라갑니다. 단풍 그늘 속 자리를 잡고 눈을 감고 따스한 햇살도 잠시 느껴봅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었어. 예전 같지 않은 몸과 아픈 가족을 간병하며 느꼈던 상처와 좌절감은 다 괜찮다는 위로 한마디에 어느새 사라집니다. 휴식 시간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오면 왔다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 진천군이 치매 예방과 간병 가족을 위해 마련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조성한 2월면 치유의 숲에서 지난해부터 거의 매달 진행 중입니다. 치유 프로그램뿐 아니라 누구든 걷고 쉬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오감 치유 숲길, 명상 6장 등이 구성되어 있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산책 코스만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숲을 걷고 나면 우울증 감소 효과뿐 아니라 암을 이겨내는 면역세포가 향상되는 것은 국제적인 임상 사례로 입증돼 있습니다. 각종 그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이제 치유한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려고. 이처럼 산림치유와 복지산업 수요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 눈길을 돌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선도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세계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천의 숲을 소개하는 첫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치유의 숲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진천 숲이 가진 매력에 매료됐습니다. So I am a trainer in forest therapy in Europe. I feel that this is a quite different forest and all the facilities that also support this area. It's quite relaxing. 진천 숲의 가능성을 세계에 선보인 진천군은 산림치유의 세계 표준과 의료복지 분야와 접목한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진천선언을 통해 산림치유 국제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 산림치유 제1호 선도도시로 선포를 하면서 포럼 사무국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산림, 산업으로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에 한 발 더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례적으로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단풍 시기는 늦어졌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이자 국화와 단풍의 명소인 청남대를 비롯해 도내 곳곳마다 가을을 잡으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랗고 붉은 가을 옷을 입기 시작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울창한 나무 사이로 백조와 허수아비, 눈사람 모양의 가을 국화가 공원을 메웠습니다. 풍성하게 수놓아진 노란빛과 보랏빛 국화 앞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가을 하늘만큼 기분이 더 있잖아요. 업돼지는 거. 들어오면서 국화 향기가 있잖아요. 풋꽃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사진도 많이 있잖아요. 남기고 축 해갖고 가려고.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국화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인파가 찾았습니다. 막걸리와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체험의 묘미를 비롯해 국화를 주제로 한 동양화 전시와 수목 분재도 즐겼습니다. 2024 청남대 가을축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지고 매주 토요일은 9시까지 야간 개장이 이뤄집니다. 청주에 30년 살면서 처음 왔는데 되게 뜻깊고 또 이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재방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지속되고 기후가 오른 탓에 국화는 늦게 피웠습니다. 늦게 핀 국화만큼 흩날리는 은행도 여전히 푸른빛을 띱니다. 단풍은 천천히 물들고 있습니다. 엄청 예쁜 배경을 보고 그때 때를 맞춰서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서 시간을 맞춰서 왔는데 단풍이 작년보다는 좀 늦게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입동을 나흘 앞두고도 늦더위에 아직은 색을 덜 입은 가을. 월악산은 오는 금요일까지, 소백산은 이번 주말까지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괴산군이 오는 2026년부터 3년 동안 266억 원을 들여 불정면 목도리 일원의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을 벌입니다. 괴산군은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빗물 펌프장 2곳을 신설하고 길이 1.7km 관로를 개량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7월 불정면 목도리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천시가 봉양읍과 금성면, 또 산곡, 명지동에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합니다. 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에 따라 청풍 지역 담수호물을 장평천까지 끌어올 수 있는 송수관로 13.7km와 용수관로 14.3km를 신설하는 기본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세울 예정입니다. 사업 계획은 8년 동안 400억 원 규모로 완공 후 수혜 면적은 227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품 가방을 수선해 다시 만든 이른바 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행이 지난 명품을 리폼하는 친환경 소비 문화도 있습니다만 이번 판결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검정색 루이비통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한 리폼업자의 수선을 거쳐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닌 3개의 가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리폼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고객의 주문으로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여러 가방과 지갑 등을 만들었습니다. 리폼 제품 하나당 최대 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지난 2022년 이 리폼업자가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리폼한 제품이 교환 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폼업자의 항소로 오늘 특허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폼 제품에 브랜드 상표가 남아있는 이상 일반 소비자가 이를 루이비통에서 만든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리폼하였음, 재생품임 이런 표시를 그 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리폼업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단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 요금을 받고 형태를 수선했을 뿐 고유의 디자인을 침해하거나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내 옷을 리폼해서 아이들한테 입히지 않을까요? 입히겠죠. 내 바지를 줄여서 반바지로 만들어서 입겠죠. 그런 일들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선진국과 달리 상품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이 지난 명품을 리폼해 재활용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바다 농사도 흉작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남 고성 가리비가 한창 출하되고 있지만 고수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크기도 작고 심지어 알도 없는 빈 껍데기도 많다고 합니다. MBC 경남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군 하일면 앞바다의 가리비 양식장. 바닷속에서 2, 3m 채롱을 끌어올리니 가을 진미 홍가리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별기로 옮겨진 가리비는 지름 5cm 이상 크기만 가려집니다. 예년엔 지름 10cm의 가리비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5, 6cm짜리들이 많습니다. 알이 차지하는 빈 껍데기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만도와 탄력성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고소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비만도가 사실 작년보다는 조금 못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한 곳에서만 키우는 멍게나 굴과는 달리 고수온 바다를 피해 망을 옮기며 키운 것이 이 정도입니다. 이곳 고성 자란만의 가리비는 전국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만 105개어가 230헥타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온 가리비는 수협이나 상인들이 곧바로 수매해 도소매업체로 배송됩니다. 고수원이다, 비도 좀 적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작황이 좀 부실하고 안 좋은 편입니다. 크기와 알 상태가 모두 좋지 않다 보니 지난해 1kg에 3,500원 하던 단가는 올해 2,000원에서 2,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앞으로 고수원에 대한 배류를 좀 개발해야 되고 이대로는 사실 가기는 너무 우리 어민들이 힘듭니다. 본격적인 가리비 출하철을 맞아 가리비를 싸게 팔고 다양한 가리비 요리를 선보이는 가리비 축제가 열렸지만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실직자 복지센터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복지센터에서 흉기로 60대 입소자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을 도주 나흘 만인 그제 저녁 청주의 한 폐가에서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보은과 경북 김천까지 도주했다 청주로 돌아와 검거됐으며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년에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교실과 전면 시행되는 유아보육 통합에 필요한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의 정원을 늘립니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늘봄학교에 배치될 교육연구사 62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또 내년 유아보육 통합 시행을 앞두고 공립학교에 배치될 일반직 공무원을 16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청주시가 다음 달 20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무상 수거합니다. 채소에 묻은 젓갈, 고추장 등은 물에 헹궈 염분과 물기를 제거한 뒤 10cm 이하 크기로 자르고 말려 배출해야 하며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잔재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하루 평균 20톤의 김장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구역별 긴급 수거반을 편성했습니다. 제천시가 향후 5년 동안 하수도 요금을 매년 15%씩 인상합니다. 2022년 기준 제천시 하수도 요금의 생산원가 대비 판매 단가는 25.6%로 도내 지자체 평균 43.8%보다 크게 낮아 적자 운영을 위해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요금 할인 대상은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내 인구 감소 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태교 여행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월 도입한 태교 여행에 300명이 지원해 모집이 끝났다며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900명으로 3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남대와 자연휴양림 등을 숙박시설로 추가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늘릴 예정입니다. 태교 여행은 제천과 보은 등 도내 6개 시군 임신부에게 40만 원 상당의 여행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1심 선고 당일에도 차를 몰고 도주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 당일에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붙잡혔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행자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청주교도소에서 함께 수용실에 있던 수용자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20대 수용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